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농구 시즌을 맞아 NBA와 국내 농구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농구 외에도 축구와 야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꾸준하게 적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휴스턴전 아쉽게 석패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부동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휴스턴전 36득점과 21개의 리바운드,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벌써 시즌 4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괴력을 보여줬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25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에런 고든과 레지 잭슨이 30득점을 합작했지만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가 38분야를 뛰는 동안 5득점과 1개의 어시스트만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이 없었던 게 뼈아팠습니다. 현재 팀의 2옵션이라 할 수 있는 자말 머레이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 확실히 경기가 접전으로 흐르는 클러치 상황에서 머레이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덴버는 확실히 벤치 자원들의 뎁스가 얇은 상황인데, 직전 휴스턴전에서도 벤치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주전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3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벤치에서 제 몫을 해줘야 할 크리스찬 브라운과 제케 나지 같은 선수들이 아직까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서 벤치 구간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덴버입니다. 그래도 원체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덴버고, 최근 클리퍼스 상대로 6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주전들의 힘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A 클리퍼스는 직전 멤피스전도 석패하면서 5연패를 당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합류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클리퍼스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기력이 처참한 최근의 모습입니다. 하든 합류 후 4연패를 당했고, 기존 선수들과 하든의 시너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팀의 에이스 원투펀치인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모두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센터 이비차 주바치의 폼이 떨어지면서 페인트존 경쟁력도 떨어져 있는 클리퍼스입니다. 백업 빅맨 메이슨 플럼리마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골밑에서 덴버의 요키치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어 보이는 클리퍼스입니다. 노먼 파월과 본즈 하일랜드를 필두로 한 벤치 싸움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클리퍼스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임스 하든 합류 이후 주전들의 동선이나 공격 전술이 아직까지 합이 맞지 않고 있는 만큼 고전이 예상되는 덴버전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월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원정팀 미네소타가 6점 차 신승을 거두면서 6연승에 성공했고, 반대로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3연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미네소타전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8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 팀의 핵심 자원인 앤드류 위긴스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클레이 탐슨 역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공격에서는 커리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골스의 현 상황입니다. 벤치에서는 조나단 쿠민가와 다리오 사리치, 모제스 무디 등이 힘을 내주고 있고 베테랑 크리스 폴 역시 벤치 세컨 유닛들을 잘 이끌고 있지만 역시나 주전 탐슨과 위긴스의 부진이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이번 미네소타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커리가 결장하거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면 이번 경기도 역시 고전이 예상되는 골스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골든스테이트를 잡아내면서 파죽의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3점슛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33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칼 앤서니 타운스 역시 21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루디 고베어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드레이먼드 그린과 케본 루니가 버티고 있는 골스와의 페인트존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제이든 맥데니얼스가 높은 야투율을 바탕으로 13득점을 기록했고 벤치 원투펀치인 나즈리드와 카일 앤더슨이 18득점을 합작하면서 벤치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던 미네소타입니다.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시즌 초반 순항 중인 미네소타고 고베어와 타운스 이 트윈타워의 동선 정리가 되면서 두 선수의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팀의 1옵션 앤서니 에드워즈가 무섭게 성장하면서 플레이오프 그 이상도 바라볼 만한 전력을 갖춘 미네소타입니다. 원정 2연전 경기지만 미네소타가 이번에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포틀랜드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핵심 르브론 제임스가 결장했지만 에이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30득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고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4명의 선수들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특히 2경기 연속 주전으로 출전한 캠 레디쉬가 18득점을 올리면서 기대에 부응했고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한 하치무라 루이 역시 19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벤치에서 출전하고 있는 오스틴 리브스가 18득점을 기록하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줬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르브론 제임스의 복귀 여부입니다. 현재 종아리 부상을 안고 있는 르브론이지만 이번 경기는 홈 경기고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만큼 이번 멤피스전은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르브론이 결장한다면 레이커스의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르브론의 출전 여부를 파악하신 후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에서 신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현 시점 팀의 에이스인 데스먼드 베인이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마커스 스마트 역시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비스맥 비욘보도 2경기 연속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루크 캐너드가 높은 3점슛 성공률을 바탕으로 최근 벤치 구간에서 맹활약하면서 그나마 경기력이 조금은 살아난 멤피스입니다. 다만 역시나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의 징계와 주전 센터 스티븐 아담스의 부상 이탈은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이고 원체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나는 팀인 만큼 레이커스 원정 경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데스먼드 베인과 루크 캐너드의 3점슛 성공률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레이커스의 승리만을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있을 르브론의 결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변을 대비하실 분들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직전 토론토전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4쿼터 종료 7분여를 남기고 106대 90, 16점 차를 앞서 있었던 워싱턴인데
이후 토론토에게 21대1 스코어런을 당하면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카일 쿠즈마가 34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조던 풀과 다니엘 게포드가 28득점을 합작했지만 4쿼터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올 시즌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팀 평균 실점이 123.8점으로 리그 전체 30개 팀 중 평균 실점 29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붕괴된 워싱턴입니다. 게다가 4쿼터의 집중력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패도 자주 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댈러스전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댈러스의 코멘트는 6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뉴올리언스 원정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지는 백투백 일정이지만 최근 돈치치와 어빙의 컨디션이라면 사실상 워싱턴의 수비가 이 두 선수를 제어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10월 28일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뉴욕이 애틀랜타 원정에서 제일런 브런슨과 RJ 베럿의 활약에 힘입어 6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홈팀 애틀랜타의 자세한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고, 수요일 디트로이트 원정에 이은 백투백 일정이지만 트레이 영과 뉴욕 닉스의 앙숙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번 뉴욕전 애틀랜타가 홈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보스턴전을 대패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제일런 브런슨과 줄리어스 랜들이 51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RJ 베럿이 질병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베럿 대신 주전으로 출전한 조시 하트가 16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쿠엔틴 그라임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역시나 홈에서의 보스턴은 너무나도 강한 상대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너무 아쉬웠는데 벤치 에이스라 할 수 있는 임매뉴얼 퀴클리가 극심한 야투난도를 보이면서 7득점으로 묶인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사실상 뉴욕의 벤치 자원들 중에서는 퀴클리가 확실한 스코어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되지 못하면서 보스턴과의 득점 공방에서 밀렸던 뉴욕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RJ 베럿의 출전 여부와 벤치 구간 퀴클리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11월 9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의 원투펀치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백시가 52득점을 합작하면서 난적 보스턴을 상대로 홈팀 필라델피아가 3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자세한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고, 백투백 일정이지만 최근 엠비드와 맥시의 폼이 올라와 있는 만큼 보스턴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필히 엠비드의 출전 여부를 확인하시고 배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뉴욕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3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 제일런 브라운과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도 20점대 득점을 기록하면서 스코어러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당초 보스턴의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벤치 자원들에서는 샘 하우저와 페이튼 프리차드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적생 드루 할러데이와 포르징기스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시즌 초반 역시나 우승 후보로서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있었던 필라델피아와의 시즌 첫 경기에서 아쉽게 석패했었던 보스턴인데 최근의 흐름대로라면 원정이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의 결장 가능성과 백투백 일정 등을 고려해 원정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11월 2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주전 5명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토론토가 홈에서 19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워싱턴전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보스턴전 대패에 이어서 워싱턴전에서도 4쿼터 초반까지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토론토인데 종료 7분여를 남기고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21대1 스코어런에 성공했고 짜릿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이 39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 스카티 반스 역시 19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야코 퍼들과 프레셔스 아치우아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서 핵심 주전 자원인 오지 아누노비가 부상으로 결장했고 벤치 에이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 역시 결장하면서 4쿼터 초반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토론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이미 미러키를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뒀던 토론토인데 이번 경기 역시 아누노비와 게트주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시카고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5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고 벤치 에이스 바비 포르티스가 1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다만 데미안 릴라드가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12득점에 그쳤고 크리스 미들턴 역시 아직 100% 몸 상태가 아닌 점은 미러키의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릴라드는 수비보다 공격에서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가드인데 이렇게 기복이 심한 날에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수비력과 공격력 기복이 더해져 당초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러키입니다. 이미 올 시즌 토론토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었고 그 경기에서 야니스와 릴라드 모두 토론토 수비에 고전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토론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